오늘 출석 체크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수업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간 분들도 있고 그러겠죠. 네, 저라면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될 거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네. 오늘은 음,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좀 써볼 거예요. 이미지 데이터를 쓸 거라서 이미지 데이터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간단하게 보고 요거 가지고 우리 K민즈를 돌려서 그때 했던 이너샤랑 실루엣 스코어 요거 구하는 거를 사이킨런으로 해볼 거고 그리고 이번에 배웠던 디시전 트리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요것도 사이킨런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넘파이 가지고 스크래치부터 하는 그런 거는 안 할 거고 오늘은 거의 다 사이킨런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잠깐만요. 키보드랑 자리를 좀 바꿀게요. 먼저 이미지 데이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출발을 할게요. 이미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2D의 어레이, 뭐 2D의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렬. 2차원이라는 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0, 1, 0, 1, 0, 1이라는 3x 2짜리 행렬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흑백의 이미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흑백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요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 요거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해서 점 하나하나를 찍는 거죠. 점 하나하나를 찍어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찍는 거예요. 얘는 검은색이 될 거예요. 검은색. 색깔을 살릴게요. 검은색. 여기는 흰색이 될 거고 여기도 흰색이고 여기는 검은색이 되고 여기가 또 검은색이 되고 여기는 흰색이 되는 요런 3x 2짜리 바둑판 모양이 하나 나옵니다. 똑같이 3x 2짜리 바둑판 모양의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2차원의 행렬 딱 한 개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실수가 되기도 하고 실수가 된다면 0에서 1 사이에 실수가 돼요.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흰색이 되고 0에 가까우면은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색의 어떤 세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흰색,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검은색. 그래서 만약에 요 자리가 뭐 0.5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회색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차원의 행렬을 가지고 흑백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정수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8비트로 표현이 될 때가 많은데 그러면은 0부터 255까지의 정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역시 255면은 흰색이고 0이면은 검은색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의 행렬 또는 어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2차원 이미지를 2차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 나중에 학기 말에 가서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2차원을 그냥 그대로 살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3x2짜리의 행렬로 돼 있는 거를 요거를 그냥 뭐 벡터로 바꿀 겁니다. 그냥 6x1, 6x1짜리 벡터로 그냥 다시 바꿔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 3x2라고 하면은 이 픽셀의 위치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떤 픽셀 옆에 어떤 픽셀이 있다라고 이렇게 2차원의 격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미지로 만들 건데 우리는 그런 격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들어있는 값들을 전부 독립적인 값으로 사용을 해서 그냥 하나의 벡터로 뭉뚱그려 버려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 하나의 벡터로 그냥 바꾼다라고 하면 어느 순서인지 모르겠다. 로우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6차원의 벡터로 하나 만들어서 그냥 요 벡터를 가지고 뭐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흑백 이미지는 사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만약에 컬러 이미지라고 하면은 행렬이 3개가 되는 거예요. 행렬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속이 계속 되게 안 좋네. 뭐 어제 뭘 잘못 먹었나? 하여튼 행렬을 3개를 가지고 표현을 해서 아까처럼 3x2짜리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뭐 0, 1, 0.5, 0.1, 1, 0 이렇게 빨간색에 해당하는 행렬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초록색에 해당하는 행렬이 하나 있고 또 파란색에 해당하는 행렬이 하나 있어서 요거를 또 때로는 하나로 합쳐서 3차원 어레이로 만들기도 해요. 3차원 어레이로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쌓여 있어서 3x2짜리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 뭐 3x2, 2x 3짜리 3차원 어레이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 색깔의 색이 그 흑백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빨간색이 가장 강한 포인트는 여기고 빨간색이 안 들어가 있는 픽셀은 여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초록색도 6개의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6개의 값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컬러 이미지가 이렇게 행렬 3개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은 요 각각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해서 여기 이거를 채널 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3x2는 이미지의 크기죠. 이미지의 크기가 3x2고 그런 3x2짜리 이미지가 총 3개 채널이 들어있다. RGB 그렇게 3개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요것도 CNN 가면은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컬러 이미지를 보지는 않을 거고 오늘은 흑백 이미지만 가지고 해볼게요. 흑백 이미지 할 건데 뭐 할 거냐면은 손글씨 데이터셋을 한번 써볼 거예요. 손글씨 데이터셋입니다. 요거는 이미지의 크기가 28x 28이에요. 정사각형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에 딱 그림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사람의 손글씨 손으로 쓴 어떤 숫자 요런 이미지들이 들어있어요. 이 흑백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0부터 9까지를 판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클래스가 들어있습니다.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에 들어갈 때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28x 28짜리 이미지를 넣어서 0부터 9까지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인터넷 되시나요? 인터넷 컴퓨터 돼요? 아까 돼요? 아까 안 된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어 얼굴이 사라지는구나. 요거를 꺼야 되는데
이거 좀만 키울게요. 그 올려드린 거 뭐 같이 띄워 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 맨 처음에 이 셀을 실행을 하려면은 여기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셀인데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아나콘다 프롬프트, 뭐 예를 들어서 시작에서 아나콘다 치면은 요 프롬프트 나오잖아요. 요거 딱 실행해가지고 여기서 콘다 인스톨 뭐 텐서플로우 이렇게 콘다 띄고 인스톨 띄고 텐서플로우라고 해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거나, 저는 이미 해놔가지고 뭐 설치돼 있다고 뜰 텐데 오래 걸리네요. 하여튼 만약에 지금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설치를 합시다. 네, 저는 돼 있고 콘다 인스톨 케라스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저는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키지 설치돼 있다고 뜰 텐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뭐 물어볼 거예요.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저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좀 기다릴까요? 시작할까요? 시작할게요. 여기 맨 처음 부분은 그냥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이라서 뭐 따로 설명은 더 안 할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 케라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 중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걸 불러올 건데 요게 이제 손글씨 데이터예요. 손글씨 데이터.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손글씨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불러와서 이게 각각의 입력이랑 그거에 대한 레이블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학습용 데이터랑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따로 다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전체 인풋 아웃풋 페어를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에 대해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일단 소문자를 썼어요. 소문자. 요 리쉐입 하기 전에 보면은 소문자를 써놨는데 요거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X 트레인에 요거는 맨 앞에 거가 데이터셋의 번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사실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컬러 맵을 흑백으로 바꿔볼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번 프린트도 해볼까요? 요거 행렬이 28 x 28짜리 행렬인데 요렇게 들어있어요. 8비트로 들어있어서 이게 좀 작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아, 줄 바꿈이 영 애매하네. 그러니까 28 x 28짜리 행렬이고 거기 안에는 0에서 255 사이의 값들이 빼곡히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0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 자리에 위치하는 픽셀의 색깔은 검은색이다. 그리고 여기는 점점 밝아진다. 그래서 28 x 28짜리 픽셀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일종의 히트맵을 그리자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높은 값이 들어가 있었을 거고 여기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낮은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걸 보고 숫자 5라고 알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행렬일 뿐이다. 이 28 x 28짜리 행렬이다. 우리는 이 행렬을 보고 숫자를 한번 맞춰 보려고 한다. 아니면 클러스터링도 해보려고 한다. 뭐 그런 거예요. 0번 샘플이니까 0번 샘플의 인덱스 레이블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5라고 돼 있죠. 그게 아니라 뭐 10번 요거 3 들어있고 또 뭐 20번도 한번 볼까요? 20번 이렇게 4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한번 쉐입을 보죠. 그러면은 학습 데이터가 총 6만 개가 들어가 있고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가 총 10,000개가 들어가 있고 하나하나의 샘플은 28 x 28이다. 그런 이미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게요. 6만 바이 28 바이 28 테스트 셋도 10,000 바이
28 바이 28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샘플을 다 벡터로 바꿀 거예요. 이 첫 번째 샘플 한번 볼게요. 아까 들어있던 그 28 바이 28짜리 그 행렬을 그냥 다 하나로 쌓아가지고 28 곱하기 28 하면 얼마지? 700 얼마인데? 하여튼 700 몇 차원의 그냥 벡터 하나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그 픽셀 서로 이웃해 있는 픽셀들 사이의 관계 이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값들이 쭈루루룩 모여 있는 벡터 하나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런 벡터가 총 6만 개가 모여 있다. 테스트용 데이터셋으로는 그냥 10,000개 모아놓고 시작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의 그런 특징을 살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거 벡터 하나로 사용을 해서 벡터에서 하던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몇 가지 불러옵니다. 사이킨런에서 클러스터에 있는 K-민즈 알고리즘이랑 매트릭으로는 실루엣 스코어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릴 거예요. 뭐 총 25개까지 돌릴까요? 그리고 하나 매트릭을 저장해 놓을 매트릭을 저장을 해 놓을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이 더하기 1로 만들고 일단 그냥 비어 있는 값으로 채워 놓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스펠링이 어려워.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너샤랑 실루엣 스코어를 그 클러스터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차곡차곡 넣을게요. 2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설정한 25개까지 포문을 돌릴 건데 일단 K민즈를 돌릴 거예요. K민즈를 돌릴 건데 우리가 설정한 클러스터의 개수로 돌릴 거고 랜덤 스테이트 그냥 해놓읍시다. 여기서 이제 학습을 돌릴 건데 여기서 제가 그냥 테스트 셋으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트레인 셋으로 돌리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샘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오래 걸려서 그냥 테스트 셋으로 학습을 돌리는 걸로 해놨어요. 그거 하나만 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기 K민즈 알고리즘 해서 학습하는 거 여기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이너샤는 지금 루프에서 구한 이너샤는 사실 여기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구합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 돌아갈 때 보면은 어차피 각각의 센트로이드랑 샘플이랑 거리를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너샤는 이미 구해져 있어서 그 구해 놓은 이너샤만 가지고 오면 돼요. 구해 놓은 이너샤만 여기다가 따로 저장만 할 거예요. 그리고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실루엣 스코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루엣 스코어를 구할 전체 샘플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레이블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아이고. 레이블을 같이 넣어줘야 이제 뭐 각각의 샘플이 지금 같은 클러스터인 애들은 뭐고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는 뭐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레이블을 같이 던져줘가지고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돌고 나면은 요 그림 그리는 거 그냥 들고 올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좀 걸릴 거, 뭐야. 몇 줄이죠? 뭘 잘못했지? 뭘 틀렸나? 스펠링을 틀렸나? 잠시만요. 스펠링을 틀렸네. 그것도 아니네. 뭐지? 이런 오류는 생전 처음 보는데? 딜레이드, 잠시만요. 사이클론이 설치가 안 돼 있을 리는 없고.
우리 이미 썼잖아요, 이 컴퓨터에서. 사이클론 이름이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다. 요거 한 번만 검색 좀 해볼게요. 요 혹시 본 적이 있는 분 있나요? 처음 보네. 요거를 해라. 과연 이걸로 해결이 될까? 딜레이드라는 패키지가 뭐지? 한번 실행이 될까? 잠깐만요. 이거 실행 다시 해볼게요. 아, 크롬에서 띄울 거라서. 돌고 있네요. 네, 다행입니다. 돌고 있네요. 좀만 기다려 보죠. 도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여기 안에 아까 보신 것처럼 손글씨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텐데 뭐 사실 써져 있는 숫자는 0부터 9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10개일 때가 제일 또렷하면은 제일 행복한 경우겠죠. 제일 행복한 경우일 텐데 과연 그럴지 한번 봅시다. 좀 걸리네. 여기 제가 미리 해온 거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너샤예요. 이너샤.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부터 24개까지 돌렸어요.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엘보우를 찾기가 좀 어렵죠. 어디가 탁 두드러지는 점이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너샤만 보고 판단하라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이제 실루엣 스코어입니다. 여기 가로축이 역시 클러스터의 개수, 여기 세로축이 그 실루엣 스코어인데 일단 여기 5, 6, 7, 8, 8에서 좀 컸네요. 뭐 모르긴 몰라도 이 데이터가 막 지금 784차원에서 막 분포를 해 있는데 클러스터가 한 8개쯤이다 라고 하면은 얼추 좀 구분이 잘 되더라. 그런 게 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왠지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모양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뭐 3이랑 8이라던가 뭐 그런 게 좀 비슷한 값을 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클러스터의 개수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다. 딱 10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들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이제 9개 가면서 툭 떨어졌다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한 20개, 19개, 20개쯤에서 또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몇 개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쓰는 패턴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숫자 8 같은 거를 우리가 연속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0 2개로 쓰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은 숫자 1 같은 거, 이거 유럽에서는 숫자 1을 좀 다른 스타일로 쓰잖아요. 그냥 짝대기 1로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1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클래스 개수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클러스터가 여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물론 뭐 데이터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 실루엣 스코어만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여기 8개가 나온 이유, 여기 뭐 19개, 20개가 나온 이유는 아마도 그런 거겠죠. 어쨌든 데이터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 클러스터는 요 정도 개수나 요 정도 개수일 때가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너샤랑 실루엣 스코어를 본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디까지 해볼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 해볼게요. 어쨌든 그러면 K-미즈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코어 구하는 거 해봤고 이어서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제대로 나오죠? 일단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하는 거를 해봅시다.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해봅시다. 불러오는 거를 어디서 불러왔냐?
위에서 불러왔었구만. 여기서 불러왔었네요. 여기서 디시전 트리 불러오는 거랑 에큐러시 구하는 거 하나만 여기 불러올게요. 그래서 뭐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 함수를 보시면은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여러 가지 그 옵션으로 던져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우리 배웠던 거. 그 스플리팅 크라이테리언 할 때 임퓨리티 메저를 뭘 쓸 건가? 진이 메저 쓸 거냐? 아니면은 이거 그때 뭐라 배웠죠? 엔트로피라 배웠나? 인포메이션 게인 사용하는 거. 뭐 다른 것도 있나 봐요. 그리고 뭐 트리의 최대 뎁스, 뭐 그 스플릿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샘플의 개수라던가 각각의 리프에 들어가야 될 최소한의 샘플의 개수, 이런 게 결국 모델이 복잡해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옵션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최대 리프가 몇 개 있을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그렇게 뭐 그런 것들을 옵션으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 일단 준비해 온 걸로 한번 그대로 해볼까요? 요런 옵션을 줬네요. 한번 볼까요? 뭐 트리의 최대 깊이든 10까지만 들어가라. 뭐 스플릿을 하려면 최소 1000개가 들어있어야 되고 리프 안에도 최소 1000개는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델 만들어 놓고 또 학습을 돌리면 되겠죠. fit 한 다음에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학습 돌려라. 그래서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프리딕트 해봐라. 뭐 학습 데이터 가지고도 해보고 에큐러시 구하는 거, 네, 테스트에 대해서도 해봐라. 각각에 대해서 프리딕트 해보고 이 프린트하는 거 그냥 들고 올게요. 에큐러시 구해가지고 그럼 프리딕트 된 레이블이 있으면은 여기 프리딕트, 우리가 모델에서 예측을 한 레이블이랑 우리 원래 정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해서 학습 데이터에서 얻어진 레이블이랑 실제 레이블이랑 비교해가지고 에큐러시 구해보고 테스트용 데이터로 구해진 레이블이랑 실제 테스트 레이블이랑 에큐러시 구해서 프린트 한번 해봐라. 해서 돌려볼게요. 아이고, 위에 거를 안 돌리고 왔나봐. 네, 위에 거 돌리고. 아, 엄청 많이 틀렸네. 어디가 틀렸나? 아, 요것만 줬구나. 요렇게 해서 얼마가 나오나 봅시다. 그래서 트레이닝에서 한 66.9%, 테스트에서 한 67.4% 나왔다네요. 요거 한번 줄여볼까요? 뎁스를 엄청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보자. 그러면은 뚝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 트리가 점점 분기를 해나갔을 텐데 그거의 깊이를 우리가 아까는 10이었나요? 거기에서 지금 엄청 줄여버렸으니까 이렇게 그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높여볼까? 이 정도 해볼까? 근데 뭐 별로 안 다를 것 같은데 높아지긴 높아지는데 뭐 아까랑 비슷한 것 같죠? 요거를 한번 줄여볼까요? 이번엔 샘플을 좀 줄여서 그때 해봤을 때 이것도 안 달랐던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무래도 모델이 복잡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되게 좋아지네. 되게 좋아지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오버피팅이 나오기 시작하기도 하죠. 어쨌든 학습 데이터에서 한 92%, 테스트에서 한 87%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디시전 트리 만드는 거 할 수 있고, 여기가 안 되더라. 아까 여기가 안 되더라. 이게 뭐냐면은 요거 한번 좀 찾아볼까? 그 그림이 안 나와 있네. 그 그림이 안 나와 있네. 요 그림이 아닌데. 어쨌든 요거 제가 강의 자료에다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 그러면 디시전 트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거를 시각화를 해주는 툴이거든요. 제가 강의 자료에도 올려드렸듯이 그 리프가 뭐 분기를 해가면서 조건문에 따라서 분기해가고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을 때 어떤 클래스로 디시전을 내리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뭔가 패키지가 잘 안 돌아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 그림으로 그래프를 그림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거를 뭐 PNG 같은 걸로 저장을 하는 건데 그게 아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는 앙상블 이용해 가지고 앙상블 이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만드는 거 하고 오늘 진짜 빨리 끝나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 필요한 거 불러올게요. 사이킨런에 있는 이번에는 사이킨런 안에 있는 앙상블이에요. 앙상블. 앙상블 안에 있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 요것도 역시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겠다 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비슷해요. 이렇게 모델 만들어 놓죠. 다만 그 이제 앙상블을 몇 개를 둘 거냐라고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일단 10개만 써볼게요. 이렇게 쓸 거고 나머지 그 뒤에 따라왔던 그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그 옵션은 똑같이 들어가요. 요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아까 랜덤 포레 아니 디시전 트리에서 들어갔던 그것들이 사실 다시 나와 있습니다. 크라이테리언, 뎁스, 샘플 스플릿, 샘플 리프 이런 거 아까 봤던 거잖아요. 요게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앙상블 안에 들어가는 디시전 트리 각각의 요 옵션들이 다 따라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 모델 가지고 역시 피팅을 하고 그리고 프리딕션도 하겠죠. 요거 그냥 갖고 올게요. 여기까지 갖고 와야지. 프리딕션도 해보겠습니다. 프리딕션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아까 요거 S를 빼먹었네. 아까 요 똑같은 옵션으로 했을 때 앙상블이 아니었을 때가 얼마였냐면은 요거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지금 10개에다가 1000개 1000개 하면은 아까 뭐 67% 이랬어요. 67%, 66% 이랬던 것 같은데 그쵸? 67%, 요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앙상블 10개를 썼어. 뭐 비슷한 옵션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 10개를 썼어요. 요렇게 올라가죠. 81%, 82% 요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또 아까처럼 더 낮추면은 더 좋아지겠죠. 아까 3이랑 아니 뭐 20에 10이었나요? 아 근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패스를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앙상블 모델 학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심지어는 앙상블의 개수를 좀 달리 해가면서 앙상블의 개수를 한번 달리 해가 보겠습니다. 10개, 뭐 20개, 50개, 100개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포문으로 바꿀게요. 이건 좀 제가 사용을 하는 약간 스타일의 변수 이름이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거를 돌릴 때마다 저장을 하나씩 해봅시다. 저장을 하나씩 해서 나중에 플롯을 한 번에 모아서 해볼게요. 플롯을 한 번에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 그리는 것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1개일 때, 2개일 때, 5개일 때, 10개일 때 점점 느려지겠죠. 당연히 앙상블을 많이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20개일 때, 또 이제 뭐 50개일 때, 100개일 때 하고 끝나고 그래프까지 그려주겠죠. 얼추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옵션에서는 이제 거의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이 거의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쯤 오니까 아예 거의 똑같네요. 여기 마지막에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 X축은 이제 앙상블의 개수, 우리가 사용을 한 디시전 트리의 개수, 세로축으로는 에큐러시를 두고서 이게 실제로 증가를 하긴 할 텐데 한 몇 개까지가 효과가 있었을까? 그런 거를 보면은 한 20개, 뭐 30개, 40개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었고 50개 넘어가니까 이제 별 큰 의미 없더라.
그래서 뭐 지금 애큐러시를 그렸는데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두 개에 대해서 그려놨죠. 그래서 언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버피팅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버피팅도 어느 수준부터 나오나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났네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내일까지 그 사전 강의 하나 들어야 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듣고 오세요. 그거 제가 지난 학기에 했던 수업 강의를 그냥 좀 한번 다시 사용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 보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서 쓰고 그 다음에 수요일 강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일단 요거는 끌게요. 잠시만요.